상위 2% 투자 수익률 해석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똑같은 코스피가 중요한 구간이 코스피의 패턴을 보더라도 지저분한데 코스피만 보더라도 사실상 이렇게 하락적인 패턴이 조금 발생이 된 포지션 여기 이런 부분은 눈치를 채고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거나 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에서야 보면 아 그래 뭐 맞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먼저 우리가 머리 꼭대기 팔지 않더라도 최소한 머리 근처 어깨 정도에서는 좀 매도를 해놔야 이런 하락이 왔을 때 어느 정도 대처를 다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방송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하방에 대한 포지션이 지속이 되고 하락에 대한 포지션이 지속이 될 거지만 일단은 시장이 우리가 진짜 바랬던 슈퍼 상승장은 거의 이제 마감 단계라고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이 대형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장세였습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두 가지의 섹터에서만 올라가는 그런 장세였습니다. 그런 장세. 근데 그런 장세가 이제 바뀌고 있다라는 거고 코스피는 이미 지수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똑같은 수급을 보더라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방송으로 많이 접한 게 이제 이런 것들 좀 많이 접하잖아요. 7월달 삼성전자 가격과 국민연금에 대한 가격 이런 걸 체크를 해보면 여기 윗부분에 보면은 마이너스가 20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국민연금이 반등을 해서 연기금이 이렇게 들어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토탈로 이제 한 달 값을 봤을 때 매수량보다 매도량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거든요. 매수량보다 매도량이 지금 훨씬 많다. 그래서 이게 윗부분에서는 이렇게 저는 다 팔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결국은 7월달 들어오면서 여기 가격적인 면을 보면은 6월 16일 이후에 35만원 이 구간이 며칠 안 됐습니다. 며칠 안 됐어요. 그럼 여기서 비중 조절을 그나마 했으면 이런 부분에서 일본금리가 올라가면서 비중 조절을 6월 16일 했으면은 정확하게 가격적으로 봤을 때 35만, 33만원, 32만원, 31만, 29만원, 31만, 32만원, 29만원, 28만원, 25만원, 28만원, 27만원, 25만원 가격이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거래량도 지금 보면은 거래량도 이 고점에서 나왔을 때 거래량과 현재 거래량이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좀 차이가 납니다. 개인 매수는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고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는 거고 기관 이거 들어왔다고 하기에는 너무 적어요. 너무 적고 지금 여러 가지 봤을 때 이거를 보고도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가 당연히 달라진다라는 거죠. 당연히 달라지는 거고 그럼 이게 중형 종목으로 좀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이 아래 구간에서 매수는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보거든요. 삼성전자가 나쁜 종목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이 5만원대 이거를 봤던 사람입니다. 삼성전자를 5만원대 봤던 사람이고 인텔이나 이제 삼성전자를 5만원대 최근 구독하시고 최근 영상 보시면은 왜 5만원대에 오를 수밖에 없는지 여기서 이제 자사주 소각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슈 그리고 계엄령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때 분위기 자체가 삼성전자 3만원 간다 4만원 간다 이거 더 떨어진다 경제 위기 온다 이런 식으로 더 공포를 많이 조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뭔가 공포를 조성하는 단계가 아니고 희망을 조성하는 단계잖아요. 이 희망을 조성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이렇게 하락적인 면모가 있을 때 여러분들의 손절을 유도하고 공포를 유도해야지만 바닥에서 매수를 안 합니다. 바닥에서 매수를 안 해요. 바닥에서 매수를 안 하죠. 여기서 희망적인 뉴스를 본 적 있는 사람 있어요? 5만원대 혹시? 5만원대 삼성전자 20만원 간다 30만원 간다 하면은 정신 차리라고 미친놈 소리 들어요 진짜로. 근데 저는 이제 그 미친놈이었던 거고 이렇게 남들과는 다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야 수익률이 더 높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부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그럼 여기서는 긍정적인 뉴스들이 되게 많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유도하는 단계입니다. 현재가 지금 매수를 유도하는 단계다. 저는 뭐 끝났다라고 생각하진 않고 제가 말한 지점에서 정확하게 반등과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전 복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물리신 분들도 충분히 복구할 수 있는 장이 오고 있다. 근데 누구와 함께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다르죠. 그냥 35만원에 사서 가지고 있으면은 그건 제가 끝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비중을 줄이고 밑에서 다시 사고 올랐을 때 조금 다시 팔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워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고수의 인사이트를 가져간다면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 들고 13일에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중형주 시장은 대형주의 하락으로 중형주의 수급으로 예상 중이다. 대형주만 올라가는 장세는 이제 끝난 듯하다. 삼성전자 예상 받는 구간 25만원, 23만원 그리고 SK 하이닉스 우선 예상 받는 구간은 183만원, 156만원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게 13일에. 근데 그 전에도 좀 많이 말씀드렸던 위치에서 다 하나같이 모두 반등을 했습니다. 이전 방송 구독하시고 라이브 돌려보시면은 제가 말한 자리에서 다 싹 다 반등을 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쉽게 어렵지 않게 보실 수가 있을 거고 자 27만원에서 처음 반등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드렸고 20-30% 반등이 일어났고 다시 추가적인 하락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이렇게 하방 구간에서의 반등 25만원에서의 반등이 현재 일어났고 현재 다시 아래 구간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현재 구간에서는 여기 갭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 갭 있는 부분 이런 갭 있는 부분이 지금 어디까지 채워져 있냐면은 23만원 정도까지가 좀 채워져 있어요. 이런 갭들을 내려올 거란 말이죠. 이게 오늘 내려올지 아니면 뭐 한두 달 뒤에 내려올지 모르겠지만은 어찌됐든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지금까지 실시간 방송으로 인증을 다 한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하고 한번 이전 영상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지금 갭이 나왔거든요. 27만원부터 26만원 27만원부터 26만원까지도 충분히 지금 회복할 수 있는 좀 단계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똑하신 분들은 매수에 대한 관점을 이런 부분에서 매수에 대한 관점을 가져가실 거고 뭔가 너무 많이 물려있는 분들은 아마 손절을 최근에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 아랫부분에서는 매수고 윗부분에서는 이제 매도를 꾸준히 해줘야 된다는 거죠. 꾸준히
꾸준히 해줘야 된다. 꾸준히 해줘야 된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 시장이 내리락 오르락 하잖아요.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가만히 있으면은 특히나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살아남을 수가 절대 없고 그거는 이제 레버리지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왜? 감가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일반 보통주 같은 경우는 평가가를 낮추는 작업을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는 똑같은 종목이라도 낮은 가격에 사서 익절을 고민하고 있는 위치라면 누구는 이 최고점에 사가지고 손절을 고민하는 상태라고 한다면 최소한 우리가 나머지 8, 90% 사람들 말고는 8, 90% 사람들의 반대로 해야 10%의 사람들이 수익을 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똑똑하게 전략을 좀 짤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좀 좋겠어요.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런 방송의 인사이트와는 완벽하게 다를 겁니다. 완벽하게 다르고 완벽하게 새로운 관점을 여러분들 제시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흡수가 됐을 때 남들보다는 더 앞서가 나가는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 번씩 방송을 한 두세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분명히 차이점을 느끼실 거고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한번 누르시고 이전 거 라이브 다 열려있기 때문에 체크해보셔도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다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 들어요. 지금 지나면 또 알고리즘 안 떠가지고 방송도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구독 저점에서 삼성전자를 저점에서 매수를 못했지만은 저를 저점에서 구독해주시면 그래도 하반기까지는 든든하게 여러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상승장이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올해 마지막까지가 상승장의 끝이다.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진짜 14년 정도 있으면서 경험했던 거는 남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의 스타일과 생각이 구축이 좀 되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들을 저는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뭔가 새로울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겠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다 보면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장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금을 많이 풀었습니다. 지원금, 그쵸? 지원금 많이 풀었어요. 이건 이제 코로나 때도 있었는데 코로나 당시에도 이제 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지원금을 많이 풀었다.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빛을 쌓아두는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 이게 근데 너무 디테일하게 가면은 이 자금의 흐름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어쨌든 돈을 계속 풀어내니까 투자를 계속 할 수는 있죠. 돈이 풀리니까 돈이 풀리는 곳에는 투자처가 있기 마련이고 그런 것들이 다시 주식시장으로 모여있기 마련이고 그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죠. 계속 올라가고 이런 것들은 코로나 때도 반복이 됐었고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거는 뭐 10년, 20년 세계 경제를 좀 지켜보면은 돈이 풀리는 구간과 돈이 풀리지 않는 구간의 주가들이 어떻게 움직이나 데이터로 그냥 체크를 해보시면 돼요. 데이터로 보자면은 일본 금리가 이미 6월 16일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1% 진입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금리가 오르는 게 왜 한국과 관련이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한국 대 일본 외국인 관점에서 금리가 더 높은 곳을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안정성을 더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금리를 올린다라는 거 관점에 따라서는 자금이 외국인 자금이 된다는 거예요. 옮겨져.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우리도 금리를 올리는 거야. 그러면 주식 시장이 안 좋아.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인 영향은 덜 받을 수는 있어요. 단기적인 영향을 덜 받을 수가 있는데 환율 방어를 지금 SK 하이닉스가 하고 있잖아요. 환율 방어를 국민연금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락을 설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더 심화가 될 거면 그거에 대한 구간이 연말 정도가 보고 있고 완벽한 하락장이 오는 게 2027년에 진짜 완벽한 하락장이 와서 그냥 폭락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폭등을 하면은 반대로 폭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50% 하락이 올랐기 때문에 50% 하락이 될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SK 하이닉스도 제가 말한 구간에서 정확하게 상승과 하락이 적중을 했습니다. 200만원에서 여기 상승을 7월 1일날 좀 말드렸어요. 200만원에서 상승을 말씀드렸고 여기 240만원, 250만원 부근에서 저항을 정확하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락적인 채널이 아직 있는 거거든요. 상승 채널이 아직 못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00만원에서 지금 180만원이지만은 이게 한 번에 떨어진 건 아닙니다. 한 번에 떨어진 건 아니고 하락, 반등, 하락, 반등, 자 하락, 반등, 자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켜봐야 될 게 자 비율을 한번 보자면 매수와 매도의 좀 비율을 보자면 수학적으로 접근해야 되거든요. 주식은 문학적이 아니라. 자, 여기서 지금 떨어진 폭이 이만큼 좀 떨어졌다라고 하면 반등이 지금 마이너스 30%가 떨어진 날이 있었잖아요. 이때도 이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리고 다시 여기 상승 추세의 좀 저항 부분에서 추세가 이탈되는 부분에서 빠져나오시면 좀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20%가 오른 부분에서 좀 빠져나올 수 있는 부분이었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빠져나오지 못하면은 여기가 이탈이 됐을 때 이탈이 될지 말지 계속 고민이 됐던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저점을 이탈한다는 거는 아주 크나큰 의미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월봉을 보면 좋은데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월봉상에 이 특별한 조정 없이 우상향하는 사태를 좀 그려왔다라는 겁니다. 즉 아래를 저점을 높여가는 계단식 상승. 원래 저점이 14만원이었는데 17만원, 뭐 25만원이었는데 34만원, 50만원이었는데 67만원, 82만원이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82만원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깨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도 이 월봉상의 저점을 계속해서 그 다음 달에 지금 올려놨다라는 겁니다. 올려놨다. 그러면 근데 여기서가 지금 이탈이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탈이 나왔다는 거는 추세가 지금 전환이 됐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이렇게 이탈이 나온 뒤에 모습은 보통 이게 이탈이 나온 뒤에 모습이에요. 왜? 대량의 거래량이
거래량이 나와서 누군가가 매도를 던진 겁니다. 그 누군가는 당연히 개인들이 던진 건 아니겠죠. 기관, 외국인 뭐 여러 가지 이제 매집하신 분들이 다 던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이 나온 거, 이거는 팩트입니다. 팩트. 개인이 던져가지고 이걸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네, 어서 오세요. 구독, 알림까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이탈이 나와서는 어떻게 되죠? 수렴의 형태로 왔다 갔다 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래서 하방으로 빠질 것이냐, 상방으로 빠질 것이냐 정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아래 구간에서 20만 원 떼기 때문에 상방으로 빠진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도 이 왔다 갔다 하는 형태로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런 다음에 다시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 선택이 되는 거다. 근데 여기서 왔다 갔다 오는 형태가 만약에 SK 하이닉스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상방으로 베팅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하방으로 베팅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고점 부분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베팅해서 가는 것보다 하방 부분을 베팅해서 가는 사람이 훨씬 더 기간적으로 더 많을 거라는 거죠. 이거는 종목들이 자 이렇게 이 하방 구간에서 나왔을 때 똑같이 이런 추세가 이탈이 되고 나서 똑같아요. 지금 추세가 이탈이 되고 나서 왔다 갔다 하는 장세가 펼쳐집니다. 그렇죠? 왔다 가는 장세가 펼쳐져요. 그러면 이 윗부분에서 이 가격을 지켜주지 못하면 크게 하방으로 꽂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왔다 갔다 고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장세가 이런 식으로 하방으로 열려 있다게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기본적인 고점과 저점에서 나오는 호재나 뉴스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즉 아래 부분에서 나오는 호재는 저점에서 나오는 악재는 호재다. 저점 부분에서 나오는 악재는 중기적 호재다. 고점 부분에서 나오는 호재는 중기적 호재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주가나 이제 뉴스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실 그대로 데이터만은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해 해석하는 전망이라던가 뭐 400만 원 갈 것 같다, 150만 원 갈 것 같다, 뭐 이런 포트폴리오들이 좀 있나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저점에서 나오는 악재는 중기적 호재다. 고점에서 나오는 호재는 중기적 이제 악재다라고 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244만 원 평단 이거 월봉이에요. 이거 월봉. 월봉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직관적으로 좀 보이죠. 깔끔하게 보이고. 지금 오신 분들 구독, 알림까지 제가 봤을 때 이거 금방 운송력이 좋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반등이 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고 200만 원 이런 부분 지금 갭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반등이 여기 160만 원 여기 이탈되지 않으면은 충분히 이런 식으로 한파동이 상승이 될 수가 있는 위치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이탈 160만 원, 170만 원 되면은 150만 원, 140만 원 선 이런 데를 봐야 돼요. 그런 데를 바라보고 다시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한 200만 원대 이상부터는 뭐 400만 원을 간다 이런 거는 사실상 두 배가 지금 올라야 됩니다. 떨어진 폭이 300만 원에서 150만 원이 지금 거의 된 거잖아요. 150만 원 이거 160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올라온 건데 자 그럼 150만 원에서 300만 원 가려면은 100%가 올라야 됩니다. 100%. 그러면 굳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로 100%를 지금 먹을 수 있는 선택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지금까지 오히려 바닥에 있던 종목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100%를 먹는 게 더 나을 것이냐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 이런 것들 카카오만 보더라도 떨어진 폭이 되게 크거든요. 자, 이게 120% 올랐다가 하방으로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대형주만 하더라도 완전히 이런 이 고점에서의 하락이 17만 원에서의 하락이 지금 마이너스 7, 80%까지 갔어요. 마이너스 7, 80%까지. 왜 이렇게까지 도대체 하락을 한 거야? 라고 봤을 때 그만큼 상승을 했기 때문에 거의 1000%가 올랐습니다. 카카오가. 1000%가 이미 올랐기 때문에. 근데 SK 하이닉스나 지금 삼성전자를 봐도 이미 거의 600% 가까이 올라 있는 상황이고 SK 하이닉스는 뭐 사실 말도 안 되게 많이 올랐죠. 말도 안 되게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몇천 %까지 올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사는 건 좋은데 떨어졌을 때 사면 더 좋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그런 좀 관점을 좀 가지고 평단 244 평단가만 관리를 좀 잘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올랐을 때 팔아주고 떨어졌을 때 좀 사주고 이런 식으로 조금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제가 최근에 이걸 좀 보여드리면은 스페이스 X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상장되어 있는 거를 한번 볼게요. 자, SK 하이닉스 상장되고 있는 거 볼게요. 자, 이것도 지금 쇼짜리인데 SK 하이닉스 자체가 지금 거의 쇼짜리예요, 지금. 이거를 보면은 나스닥 상장 차트.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여기서 분석을 한 거예요, 이미. 믿기 어렵겠지만은 이 차트가 어떻게 될지 이미 좀 분석을 했습니다. 상장하는 당시에. 이전 방송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좀 분석을 했냐면은 스페이스 X의 상장을 보고 좀 분석을 좀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지수가 오를수록 매도의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될 것이고 이미 국내 주식 비중 한도는 지금 6.8%로 기준치를 초과했어요. 매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럼 지수가 떨어질 것이고 이 지수가 떨어지지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뭘까? 국민연금이 매도를 시작하고 수익 실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수익 실현. 이 수익 실현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겠죠. 그러면 갈아탔는데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할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요? 이미 많이 올라가지 않는 종목을 국민연금들은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좀 메인 포트폴리오. 자, 1번 같은 경우는 중장기 포트로 이제 두 종목, 그리고 단기 스윙, 현금 비중 이런 식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여러분들이 좀 잘 모르시는 게 이 미국 주식 그리고 국내 주식 단기 스윙, 현금 비중 달러도 이제 포함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떠한 전략이나 포트 구성을 좀 제대로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몰빵 존버가 아니라
살아있는 종목과 협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뭐 마이너스 구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플러스인 구간이 있을 텐데 너무 마이너스인 구간은 그냥 붙잡고 있거나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막 가 있다라고 회복만 기다리다 보면은 사실상 이거는 10년이고 회복이 안 될 수도 있는 좀 미지수 영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왜 이런 선택을 하셨느냐? 이 고점에 지금 올라가 있는 종목을 샀기 때문에 마이너스 50%, 60%, 20, 30% 이런 식으로 지금 떨어졌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이라도 좀 계좌를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라면 공시로 확인되는 모멘텀 그리고 이제 대주주의 지분 매수와 실제 들어오는지 이렇게 경기 민감성에 의해서 경기가 안 좋잖아요. 경기가 지금 좋습니까? 경기가 지금 안 좋습니다. 이 경기 민감성에 대해서 덜 휘둘리고 있는 안정적인 업종이라던가 이 세 가지가 안 맞으면 코스피가 9,500을 가든 만을 가든 내 계좌는 계속 계좌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 마이너스 구간이 코스피 9,000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일입니까? 코스피가 9,000인데 왜 내 계좌는 마이너스라는 거냐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수급이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 주식이라든가 일반 주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투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해당 번호로 성함, 투자금, 이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담백하게 보내주시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담백하게 솔직한 인사이트를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채널 입장까지도 도와드릴 거예요. 이렇게 문자를 남겼더니 방문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업체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실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이런 공증이라던가 자료라던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인사이트, 관점을 좀 알려드리고 저는 상승장을 이제 마지막 하반기까지가 마지막 상승장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상승장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에 링크 구글 폼 입력 또는 문자 최소한으로 노력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확실한 의지가 있고 지금까지 투자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느끼셔야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까지 항상 감사합니다.